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들이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독감 시즌에는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연방 대법관 인준 투쟁으로 더 꼬이게 될지 아니면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풀리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9명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절실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워싱턴 동포 간담회를 갖고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SAT 시험 장소들이 폐쇄되면서 응시생 절반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들이 보고된 지 8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독감 시즌에는 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내년 1월 1일에는 사망자들이 37만 8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적색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보고된 지 8개월 만에 10만 명을 기록한 지 4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 또 한 번 공포의 이정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식 통계로도 오늘 낮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구촌 내 사망자 96만 6,800명 중에서 21%를 차지하는 겁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687만 3천 명을 넘어 지구촌 전체 3,142만 5천 명에서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2월에 보고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인 5월 28일 1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그로부터 근 4개월 만에 9월 22일 2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미국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미국 내에서는 하루에 사망자들이 평균 750명을 기록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확진자들은 평균 4만 3,300명으로 전주에 비해 1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평균 통계를 보면 버지니아는 5번째로 악화된 곳으로 꼽혔는데 사망자 32명으로 전주에 비해 45%나 급증한 반면 확진자는 928명으로 9% 감소했습니다. 메릴랜드는 사망자 7명, 확진자 35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한 텍사스주는 사망 101명, 확진자는 492명으로 사망자는 11% 줄어든 반면 확진자는 30%나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망 90명으로 9% 줄어들었으나 확진자는 3,417명으로 8%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사망 90명으로 29%나 급감한 반면 확진자는 2,723명으로 2% 늘어났습니다. 조지아는 사망 36명으로 23% 감소한 데 비해 확진자는 1,715명으로 5% 증가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감 시즌에 접어들면서 올 가을과 겨울 더 큰 최악의 재앙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예측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에는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들이 37만 8천 명으로 현재보다 거의 2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은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달라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의 9월 내 타결이 연방 대법관 인준 투쟁으로 더 꼬이게 될지 아니면 연방 셧다운 피하기에 맞물려 전격 풀리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새 연방 대법관 인준 투쟁으로 구호 패키지 협상 타결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관측과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9월 말까지 타결해야 하는 임시 예산안과 함께 전격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세 가지 중대 사안들로 얽혀 있어 서로 꼬이게 될 수도 있고 하나하나씩 풀 수도 있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새 연방 대법관 지명과 상원 인준 투쟁이 임박해지면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은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협상이 재개되고 초당안이 나올 게 분명해 구호 패키지 협상도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협상 대표인 스티브 무누신 채무장관은 연방 하원 채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백악관은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특정 목표들로 재단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Congress on a bipartisan basis to pass a Phase 4 relief program.
I believe a targeted package is still needed and the administration is ready to reach a bipartisan agreement. 문우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1,200씩 직접 지원하고 중소업체에도 2차 PP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활동 재개로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미국민들이 매일 원하는 일터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부양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고용과 GDP 성장이 다시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협상 대표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 10월 1일 이후에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임시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해 새로운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임시예산 지출 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다가 연기하고 백악관이 요구한 농장 지원금 300억 달러와 민주당이 추진한 어린이 영양 지원 20억 달러 등을 주고받는 딜을 재개해 초당안을 타결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반드시 확정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임시예산 지출 법안은 분명히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도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9명이나 코로나 9호 패키지가 절실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 3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미 유권자들의 절대 다수가 9호 패키지를 촉구하고 있어 선거에 나서는 워싱턴 정치권에 강한 압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3일 대선과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유권자들이 출마하고 있는 워싱턴 정치인들을 향한 분노 어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 유권자들의 89%, 즉 10명 중에 9명이나 코로나9 패키지가 절실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경제 전문 싱크탱크인 피터슨 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원들은 거의 전부인 97%가 코로나9 패키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원들도 82%, 무당파 유권자들은 80%가 코로나9 패키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9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39%는 양쪽에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화당이 지연시켜온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6%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23%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미 유권자들의 90% 이상은 코로나9 패키지가 조속히 확정돼 두 번째로 1인당 $1,200, 부부 $2,400, 부양자녀 2명 있는 4인 가정에선 $3,400의 직접 지원금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900만 실직자들은 예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주당 $300의 트럼프 실업수당도 5, 6주 지급 후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5, $600의 연방 실업수당을 연말연시까지 받을 수 있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업체들은 2달 반째 종업원급여 무상지원금이 바닥난 지 오래돼 해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PPP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 유권자들의 66%는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불경기에 빠진 미국 경제가 완전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유권자들은 또 58%가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경제활동 재개로 고용과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는 있어도 코로나 사태에 재악화될 위험이 있고 경제 회복 속도도 급속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9 패키지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현경입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워싱턴을 찾아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민 전 의원은 워싱턴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편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제사회, 특히 미국 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얻고자 워싱턴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워싱턴을 찾아 22일 동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태창 국민의힘 미 동중부 연합회장이 주최한 동포간담회는 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이자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민경욱 전 의원을 초청해 동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워싱턴에 앞서 피츠버그에서 간담회를 가졌던 민 전 의원은 동포들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편 4.15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첨단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이 부정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당선될 사람들이 떨어졌고 떨어질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헌법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 4.15 선거를 최첨단 디지털 범죄로 규명하고 있는 민 전 의원은 디지털 범죄라는 점, 수개표가 아니라 수검표라는 점, 사람이 짠 프로그램으로 개표 과정이 진행됐다는 점 세 가지를 꼽아 부정선거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부정행위 의혹이 미국의 우편투표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피츠버그에서 열린 보수연합회에 참여하며 한인과 미 정계 인물들을 만나 4.15 대한민국 총선의 선거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SAT 시험 응시자들의 절반 이상이 8월에 이어 또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주는 30곳 모두, 버지니아주는 40곳 중 29곳의 시험 장소를 폐쇄키로 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 같은 SAT 시험 대란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 주 치러질 예정이었던 SAT 시험 응시 신청자 절반 가까이 시험을 또다시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험장이 줄줄이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 30개의 시험장은 모두 폐쇄하기로 했고 버지니아 40개 중 29개에서 시험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으로 예상했던 이번 주 SAT 시험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시험장 폐쇄로 응시 신청자 33만 4천 명 중 15만 4천 명이 시험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험 응시자 중 45%로 절반 가까운 숫자입니다.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SAT 응시 신청자 40만 2천 명 가운데 18만 8,600명이 시험장 폐쇄로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학 능력 시험으로 8월 SAT 시험의 경우 대입 조기 전형 지원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응시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마저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못 치르게 됐습니다. 수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 속에 재조정된 시험 날짜에 다시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컬리지 보도에 따르면 시험센터가 최근 폐쇄가 결정되면서 학생들의 일정을 변경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든 시험 장소의 65%만이 다음 달 테스트를 위해 열려 있으며 그중 약 4분의 1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컬리지 보드는 대학의 마감과 재조정된 시험을 수용하기 위해 시험 점수 마감일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시험 날짜는 10월 3일로 학생들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일정 변경은 오늘까지 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하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궤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궤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